오늘의 플러스 스포츠 워싱 그 의미부터 파장까지 짚어봅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아우 정말 손에 잡히는 경기에서 스포츠 평론가 타이틀을 다시 그러니까요. 불리게 될 줄은 계속 작가로만 불렸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스포노믹스 제가 코너 진행할 때 예. 그때 스포츠 평론가로 소개되고 이후 손에 잡히는 경기에서는 저는 주로 이종훈 작가. 맞아요. 아 이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 왜 다시 안 돌아오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안 불러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죄송해서 이 제 탓 아닌 거 아시죠? 네. 저야 진행이나 하는 사람일 뿐이고. 자 오늘 스포츠 워싱 새로운 시사 용어도 배우고 현상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일단 뜻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스포츠 워싱 무슨 뜻입니까? 뭐 말 그대로입니다. 워싱 스포츠와 워싱 세탁하다. 네. 두 개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거나 혹은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국제 정치 경제 무대에서 자국의 국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과 나쁜 평판을 세탁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스포츠 워싱은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연관된 키워드가 사실은 그 다른 부정적인 키워드를 밀어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앞서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호날두를 영입할 때 네. 영입한다 만다부터 해가지고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나 이런 키워드는 호날두에 의해서 싹 다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SNS에서 굉장히 뭐 부정적인 키워드를 밀어내고 또 사람들 눈과 귀가 그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좀 뭐랄까요? 비서구권 국가들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쓰인다는 배타적이고 좀 차별적인 용어라는 비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로 스포츠 워싱에 쓰이는 국가들 단어가 붙는 그 국가들을 보면 러시아, 중국 네. 같은 이제 공산 국가들 네. 그리고 카타르,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 예. 그리고 르완다, 콩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 그렇네요. 이런 국가들이 스포츠 투자를 하면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막 확대해 나가고 열심히 하면 이때 꼭 따라 붙는 꼬리표처럼 붙는 게 이제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서유럽,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도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나라들의 스포츠 투자를 이야기할 때는 스포츠 워싱의 단어를 안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배타적인 용어다라고 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진짜 저도 사실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신조어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이 단어는 잘 몰랐습니다. 신조어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등장했다고 하던데. 2010년대에 등장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전 요 한 몇 개월이나 한 요 몇 년 전인 줄 알았어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2015년이에요. 네.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는 최근 한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로 이제 영어권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각인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2015년 인권운동가인 굴라라 아쿤도바라는 사람이 영국의 신문이죠. 인디펜던트의 유러피언 게임이 인권 탄압으로 유명한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의 기고문을 보냅니다. 이 기고문 안에 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처음이에요. 네. 하지만 인권운동가 출신이 쓴 기고문이 그 안에 또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크게 주목을 못 받아요.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되고 2018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됩니다. 이 단어가 스포츠 워싱이 정식으로 등재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2018년에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좀 의외라고 생각해요. 예. 2018년에 이 지로 디탈리아라는 그 사이클 대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사이클 대회를 그 양대 산맥으로 보는 게 투르 드 프랑스와 네. 지로 디탈리아거든요. 예. 근데 지로 디탈리아의 2018년 대회가 이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시작합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초우와 뭐 대우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최 반대 논란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지로 디탈리아가 유럽 밖에서 열리는 게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였어요. 예. 근데 이 지로 디탈리아 조직위에서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후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손을 잡았죠. 그리고 지로 디탈리아 조직위는 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 손을 잡았는데 지로 디탈리아 조직위가 이 대회 경로를 소개하면서 코스를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코스 소개를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코스 소개를 할 때 첫째 날 경주가 서예루살렘에서 열린다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자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 이 대회 보이콧하겠다. 우리 후원하는 거 취소하겠다라고 나와요. 예. 왜일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서예루살렘이라고 했다고. 아. 국제법에는 동서예루살렘이 존재합니다. 예. 동예루살렘이 있고 서예루살렘이 정석법으로는 있습니다. 아니겠죠. 이 사람들 근데 입장에서. 이스라엘인들은 그렇죠. 그런 거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동부를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동서 다 우리 거다. 예. 예루살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국제사회는 이걸 인정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동예루살렘을 향후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대회 조직위 측에서 당황합니다. 지로 디탈리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국제법에는 서예루살렘이 맞는데. 아, 그래도 그런 건 용납 못 하죠. 근데 이탈리아 쪽에서는 저희 대회 조직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중국이 하나의 중국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거 보이콧하겠다. 우리 대회 투자한 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지로 디탈리아가 대회 조직위가 돈에 굴복합니다. 아. 죄송하다. 예. 예루살렘으로 수정하겠다. 예. 야, 이건 진짜 스포츠 오늘 얘기하는 거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시사 얘기예요, 스포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독도에 대해서 뭐 어느 나라는 우리는 그냥 어디에 표기된 거를 가지고 다른 명칭을 쓰려고 하는데요. 절대 이거 용납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서 예루살렘은 유엔 결의안에도 규정돼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라고 하는 거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 뭐 유엔 결의안에서 우리 독도를 뭐라고 얘기하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독도까지 갔다 오는 요트 경기를 위해 유치했는데 이거는 안 되죠. 타협 여지가 없는 거죠. 다케시마라고 하면 거의 난리가 나죠. 그럼 난리가 날 일이죠. 대외 유치를 해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 이제 지로 디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변경하고 반대로 이제 팔레스타인이 반발하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뭐냐? 돈과 자본에 굴복한 예. 스포츠라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국제법상의 규정에 익숙한 서구 언론들 같은 경우에 유럽 언론들 같은 경우에 이거 이스라엘이 너무하다. 네. 이스라엘의 스포츠 워싱이다. 네. 자신들의 팔레스타인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현실을 은폐하려고 지금 지로 디탈리아를 이용한 거 아니냐.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클 대회를 이용한 거 아니냐. 스포츠 워싱이다. 이러면서 스포츠 워싱의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인권 문제로 계속 끊임없이 지적받아왔던 카타르가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합니다. 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을 통해서 카타르 항공을 비롯한 카타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비짓 카타르라고 카타르 관광청이 적극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 투자를 하고 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성공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권 탄압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2018년 이후에 계속적인 스포츠 투자를 확대해가고 뉴캐슬을 인수하고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구단을 인수하고 리브 골프를 출범시키고 2034년 월드컵 유치에도 성공할 때 그때도 계속적으로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서구 영어권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에 이제는 하나의 익숙한 단어처럼 등장하게 됐고 대중들도 이 단어를 익숙한 단어로 받아들이게 됐죠. 네. 하지만 스포츠 학계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네. 스포츠 학계에서는 스포츠 워싱을 이걸 연구 주제로 분류하고 분석할 가치가 있나? 이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포츠 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방송에서 다룰 필요가 있어? 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때문에 스포츠 워싱이라는 용어는 학계보다는 주로 언론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요? 저는 학계에서도 충분히 다룰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방금 주셨던 주제들 사례들 네. 이거 살펴보면 그 우리 사이클 경기 유치했던 그래서 이슈가 됐던 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이슈 이거는 조직위에서 네. 이런 이슈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서 예루살렘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된다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조직위는 이 대회라는 것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분명 이런 이슈를 제기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아예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학계에서의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카타르나 뭐 사우디나 이거는 자본의 힘으로 사온 거니 아니 이스라엘도 대회 스폰서였어요. 스폰서지만 그건 선정을 하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통으로 사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또 달라서 학계에서도 이건 어느 케이스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학계에서는 관심이 덜합니까? 굳이 카테고리 하나로 분류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 학계에서 볼 때는 스포츠를 통해서 체제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국가를 홍보하고 독재 국가 같은 경우 체제 선전 그리고 또 외교적인 자원의 일종으로서 소프트 파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관광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한 스포츠 대회 유치 등등의 이제 활동들은 전통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이게 스포츠 워싱이 기존의 것들과 또 다른 기능이다. 또 하나의 기능이다.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1930년대 나치 독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하계올림픽 개최를 나치 선전 도구로 활용했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서 냉전 시대의 체제 경쟁의 대표적인 상징이 스포츠였잖아요. 미소가 올림픽 결승전에서 붙으면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한 70년대 80년대 남북 대결 스포츠 사례 그리고 또 80년대 5공화국 출범 때 3S 정책이라 그래서 스포츠가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프로리그 출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가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아랍권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권 이쪽 국가들에서 스포츠 워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방법 그리고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빵과 서커스. 빵과 서커스 멋지네요. 표현이. 빵과 서커스인데 서커스로서의 스포츠 워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스포츠 학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데 써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스포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혹은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강화하는 거, 브랜드 강화 홍보, 그리고 그를 통한 이미지 개선, 그리고 관광 수입 증대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미국이나 지금 미국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지금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미지 개선과 관광 수입 증대잖아요. 그게 제일 크겠죠. 근데 이게 스포츠 워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포츠 워싱에 초점을 맞추면 은폐와 세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 워싱을 한다고 지적받는 국가들이 스포츠 워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그럼 은폐냐? 이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은폐라기보다는 국가 혹은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미지 개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워싱을 학계에서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끔찍한 인권 탄압이나 불평등과 착취, 노동 착취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 기능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주제와 카테고리들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워싱에 저는 좀 유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학계의 입장이 어떤 건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학계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네. 거다. 이걸 뭐 별다르게 지정할 게 뭐가 있냐, 이름을 명명할 게 이런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러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걸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 스포츠 워싱이라고 따로 명명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최근 이걸로 지칭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인데, 사우디 한때 엄청 스포츠 투자 열을 올렸잖아요. 엄청 많이 투자했죠, 진짜.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 그러니까 축구 리그, 줄여서 골프. 이제 SPL이라고 하고, 예. 골프, 리브 골프, LIV, 예. 리브 골프. 리브 골프의 LIV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리아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리아드가 왜 나와요? 그럼 뭐예요? 리브는 로마 숫자. 아, 그러니까 L이 50이에요. 50. 그리고 IB 4잖아요. 예. 54를 뜻해요. 아. 근데 그럼 왜 54냐? 리브 골프는 출범 당시 54홀 대회를 추구했어요. 54홀 대회를. PGA나 LPGA는 72홀 대회를 하잖아요. 예. 4일 경기를. 예. 근데 이제 여기는 54홀. 우리는 대회 일정이 더 짧아요. 아, 더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특색 있게 하려는 거예요? 선수들을 더 많이 영입하려고. 아. 좋은 선수를 많이. 우리는 대회 기간이 투어 대회 기간이 짧습니다. 대신에 상금은 PGA보다 더 드릴게요. 이야, 돈잔치네요. 네. 그럼 뭐 PGA랑 비교했을 때 선수들이 혹할 수 있는 당연하죠. 되죠. 참여로 가겠네요, 네. 진짜. 실제로 리브 골프 같은 경우 2022년에 출범했을 때 브루스 케카를 비롯해서 브루스 케카 같은 경우 계약금만 1억 달러 줬거든요. 이야. 그리고 디셈버, 필 미켈슨 등 수많은 스타들을 영입하면서 거액의 상금까지 보장해주면서 50억 달러, 우리 돈은 7조 6천억 원 이상을 써왔습니다. 7조 6천억 원을요? 골프 리그에? 예. 아,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리브 골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골프 단체라고 하는 미국 PGA 골프 투어와 합병 선언까지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신생업체가 어떻게 보면 먹는 상황이 돼요. 예. 지금은 이제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요. 합병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이만큼 돈을 투자를 많이 했었고 네, 또 그러면 골프가 이 정도면 축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축구는 뭐 호날두는 얼마에 들어간 거예요? 호날두는 그 일당 7억, 일당 7억. 일당 우리 돈 7억 원. 아, 부럽다. 우리 돈으로 하루 일당이 7억 원. 그 주급 일주일 주급이 52억 원. 이러면 월급이 226억 원. 이야. 그때 당시 호날두는 사실 유럽 빅리그에서 갈 데가 좀 없는 애매한 위치였거든요. 아, 그래도요. 근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그 이름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 SPL이 원했어요. 그리고 호날두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냈어요. 예. 근데 호날두에게 러브콜을 보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호날두가 오게 되면 다른 스타들도 온다는 오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마르도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PIF라고 해서 국부펀드 있잖아요. 예. 이 국부펀드가 2023년에 사우디 축구 개혁을 명분으로 예. 사우디의 알힐랄, 알나스르, 알이타드, 알아흘리라는 4개 구단의 지분 75%를 인수해 버립니다. 네. 이게 국부펀드 소유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부펀드가 또 돈을 많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뭐 e스포츠 쪽에 EA 회사까지 인수를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빈살만 만수르를 가난뱅이 취급하는 빈살만이 이 국부펀드의 재정의 운영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빈살만의 자산이 뭐 2,000조 원이 넘는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 국부펀드가 운영하는 게 800조 원이 넘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근데 이 국부펀드에서 돈을 쓰니까 호날두, 네이마르, 벤제마 뭐 등등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면서 이 종류만 1조 4,500억 원을 투입해요. 1조 4천억 원. 예. 아. 그리고 선수들의 연봉 별도. 연봉 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 예. 뭐 호날두 같은 경우 하루 7억 하루 7억. 야.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리고 또 WWE도 그게 이제 2018년 WWE와 그 레슬링 단체죠. 예. 북미 레슬링 단체 WWE와 레슬매니아나 로얄 럼블 같은 대회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년 2번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사실 여기서부터 스포츠 이벤트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네. 메시 같은 경우도 사실 러브콜을 많이 보냈죠. 아,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리그가 이제 그 메시에게 러브콜을 많이 보냈는데 메시는 사우디아라비아 거절하고 네. 제안을 거절하고 미국에. 미국 뭐 북미 그러니까 마이애미로 가게 되는데 네. 근데 메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요? 그래서 메시도 사우디아라비아 스포츠 워싱에 이용됐다는 비난을 많이 받는 예. 스타 중에 한 명인데 어떤 계약을 하냐면 인스타 같은 SNS 네. 홍보 계약을 해요. 아. 그러니까 메시가 어떤 계약을 하냐면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을 하는데 네. 메시와 메시의 가족 혹은 지인이 매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5회 거예요? 방문을 하고 아. 그 방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거군요. SNS에 올리는. 아. 그 SNS에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석양을 보면서 앉아 있는 사진이 있어요. 아. 그 사진 한 장 27억 원이에요. 아, 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데. 물론 메시와 메시 지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 비행편 전세기를 사우디아라비아 대주겠죠. 관광청에서 대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겠죠. 거기에서 7성급 호텔 네. 체류 비용까지 다 대줍니다. 저는 그리고 민박할 수도 사진 한 장 있는데. 찍으면 메시에게 27억 원이 통장에 딱 꽂힙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사우디의 사례를 말씀 주셨잖아요. 네. 물론 돈 많은 나라니까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아우 저도 사우디에 많은 분들 알지만 그 사람들도 돈 쓸 때 아주 꼼꼼합니다. 그리고 중동 자주 방문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스포츠에 투자한 이유, 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타이틀이 스포츠 평론가인데 오늘 이야기는 작가가 맞는 것 같아요. 시사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은 서구 언론에서 스포츠 워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스포츠 워싱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 보면 빈살만은 스포츠 워싱 이미지 세탁 관심도 없을지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예. 예. 아니 뭐 말하든 말든 이런 거. 맞아요. 그들이 진짜 관심, 빈살만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중동의 패권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탈석유 시대의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와 재정 상황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패권 맹주 자리를 놓고 견제하는 국가들이에요. 네. 국가에서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네.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13년에 단교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요. 예.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두바이를 통해서 아랍권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모델을 만들어내죠. 그게 뭐죠? 뭐죠? 두바이. 아, 두바이. 두바이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관광도시, 그렇죠. 금융허브, 물류 중심. 그리고 마이스 뭐 이런 것들. 네, 예.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만들어내는 걸 옆에서 봤어요. 성공 사례로 두바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사례잖아요. 맞아요. 지금 물론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조금 조금 주춤하지만. 예. 성공 사례잖아요. 그걸 사우디아라비아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빈살만이 옆에서 봐왔어요. 근데 우리도 저런 거 필요한데. 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먼저 했네. 좀 음. 부글부글 끓죠. 네. 그러면서 네옴시티, 더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카타르가 2010년대에 단교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 국가인데 카타르가 파리 생제르맹 인수하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인수 이후에 카타르 월드컵까지 인수하면서 국제 스포츠계의 큰손 혹은 핵심 국가로 떠오르는 걸 또 지켜봅니다.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네. 라는 거야. 우리가 뭐가 부족해? 음. 돈이 쟤들보다 작아. 네. 우리가 국가 규모가 작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 심리 같은 것들이 불붙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랍 국가들 산유국들의 지금 최대 고민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예요. 신재생에너지예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활짝활짝 열리게 되면 네. 이들의 먹거리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원유, 석유를 판매해서 먹고 사는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국가 재정 지출의 80% 이상을 석유를 판 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득세가 없잖아요. 네. 청년 실업률이 30%라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소득세가 없는 나라예요. 세금이라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부가가치세가 전부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세수로 인한 국가 재정을 짜는 게 아니라 석유 판매로 인해서 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각종 보고서들을 보면 203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은 급감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들이 할부하는 걸 도로 위를 할부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그 전기를 석유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다른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언제도 원자력
이라든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석유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망합니다. 네, 그렇죠. 큰일 나죠. 지금 최대 뭐 자원부국, 세계 최대의 부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망합니다. 완전히. 예. 석유 판매가 막히면.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석유 가격이 떨어졌기 떨어져서. 때문이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그리고 석유 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이 밸런스 균형을 이루려면 유가가 최소 80에서 90불 사이를 유지해야 돼요. 생각보다 높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뭐 근데 최근에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당분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석유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 이 석유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 이것이 예. 빈 살만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비전 2030 예. 새로운 국가 발전 계획을 만들게 하였고 네. 새로운 국가 발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관광이 있어요. 관광 수입을 증대시키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많은 새로운 도시 건설들을 하고 있는 것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허브로서의 또 역할. 예.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 건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 볼거리가 많아. 먹거리도 많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볼거리를 만들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스포츠. 대형 스포츠 이벤트죠. 그렇네. 예. 대한 월드컵을 열었습니다. 예. 월드컵으로 한번 다녀오게 되죠.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죠. 뭐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국부 펀드가 원했던 건 호날두나 네이마르를 영입했을 때, 벤제마를 영입했을 때 포르투갈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호날두 팬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주기를 바랬어요. 네. 그 효과가 좀 안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 워싱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미래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네요. 미래 먹거리. 예. 그럼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왜 최근에는 투자를 다시 줄이는 겁니까?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이게 밑빠진 독이 물 붓기를 계속할 수는 없죠.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리브 예. 골프 같은 경우에 예. 아까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돈 50조 이상을 썼다. 근데 리브 골프가 매출 구조가 2024년 매출 구조 재무제표를 보면 1달러 매출을 내기 위해서 원가 7달러를 써야 되는 구조예요.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은 초기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달러를 벌려면 7.71달러를 써야 1달러를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리브 골프가 출범한 게 202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2024년까지 2년 3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업에서 누적 순손실이 11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근데 이 손실은 계속적으로 커질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이거 돈 먹는 하만데? 라고 생각이 되죠. 투자 효과가 이게 별로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하나 뭐 리브 골프 우리 계속 투자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투자의 필요성이 매력이 사라집니다. 네. 왜 사라지냐? 예. 옛날에 되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 했고 이 리브 골프를 PGA를 넘는 세계 최고의 골프 대회로 만들고 싶다. 골프 단체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그 니즈가 사라졌냐? 그 욕구가 사라졌냐? 바로 월드컵 피파 월드컵을 유치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파 월드컵에 유치에 성공했는데 월드컵 개최는 또 막대한 돈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상황은 적자 상황이에요. 재정 적자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흑자가 나오더라도 재정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적자로 굳어져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줄어든다는 건 돈을 좀 아껴야 되잖아요. 네. 즉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지금 당장 빈살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관료들이 봤을 때, 고위 관계자들이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월드컵이죠. 피파 월드컵을 선택하는 거죠. 네. 피파 월드컵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굳이 리브 골프 1달러 벌기 위해서 7달러를 쏟아부어야 되는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SPL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리그에서도 지금 투자액을 줄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해서 호날두나 벤제마 같은 그 슈퍼스타들이 태업 네. 그래요. 네. 경기 출전 안 하고 막 이런 파업하고 태업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또 빈살만 같은 경우는 앞서도 뭐 스포츠 워싱 이런 이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외국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부터 스포츠 워싱은 정말 필요 없어졌어요. 네. 트럼프만 구워 삶으면 되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월드컵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 순위, 지출의 최우선 순위. 네. 그리고 트럼프라든지 다른 뭐 대외 여건의 변화. 대외 여건의 변화. 예. 여기에 뭐 엑스포 네. 이제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우디가 그 전까지는 사실 2018년 이후부터 900개가 넘는 스포츠 이벤트에 크고 작은 이벤트에 투자를 해왔어요. 많았네요. 이제는 자잘한 거 다 빼자. 그렇네요. 선택과 라는 집중해야 거예요. 되네. 네. 예. 그러면서 투자를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우디가 물론 스포츠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접은 건 아닌데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가장 굵직한 거 중심으로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들어갔고 또 대외적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곡점이 생기다 보니 이런 선택과 집중을 더 치중할 수 있는 여건도 됐다.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 축구 같은 경우, 축구 리그 같은 경우는 네. 사우디가 처음에 호날두를 데려올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거지만 앞서 그렇게 해서 망한 국가가 있거든요. 어디죠? 중국 슈퍼리그라고. 아, 그렇네요. 맞네요. 정말 다 끌어간다고 네. 했는데 망했죠, 결국.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그 나라 축구 발전은 전혀 안 되고 월드컵 출전도 리그는 못하고. 리그대로 망하고 그 상황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 길을 걷는 기분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야 우리 노선 변경 그랬군요.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가끔 유명 축구단 유니폼에 보면 네. 르완다 방문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아니 유니폼이 르완다 있어요. 방문하자. 방문하자예요. 비지트 르완다. 아, 방문을 하자라는 거군요. 비지트 사우디. 음. 뭐 비지트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또 거지. 뭡니까? 이것도 마케팅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케팅이죠. 르완다 관광청, 르완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투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에 스포츠 워싱의 대명사로 불렸던 국가들이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르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근데 르완다 같은 경우 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이 국가들 유니폼에 비지트 르완다 방문을 그러니까 홍보하는 그 태그를 붙여요. 이 국가들이 아시겠지만은 절대 이 스폰서 비용이 녹록한 그 클럽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말씀드린 아스날, 뮌헨, 파리 생제르맹 이런 데가. 근데 여기를 써요.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르완다 같은 경우도 인권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르완다 내전 문제,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분쟁 등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굶어 뭐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힘든데. 네, 그만큼 힘든데 네. 지금 보면 미란이나 아스날이나 이 파리 생제르맹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이런 그러니까 축구팀에 돈을 스폰서를. 펑펑 네. 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준 겁니까? 네? 얼마나? 금액? 많이 써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00억 원 정도 어휴. 지출하는 걸로 알거든요. 예. 근데 뭐 미넨이나 뭐 다른 파리 생제르맹 같은데도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해지했는데 예. 이 해지한 게 아스날 팬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아, 이게 스포츠 워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팬들이 비난을 하고 네. 실제로 아스날 팬들 중에 일부 팬들은 항의 시위를 할 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비지트 토트넘이라는 피켓과 이거 들고 왔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스날과 토트넘은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두 팀 팬들은 절대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 토트넘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아스날의 유니폼이 빨간색이라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때 산타 복장을 파란색으로 입는 그 정도예요? 클럽이에요. 빨간색 스포츠카 운행 금지예요. 스포츠카의 뭐 색깔이라고 하는 빨간색 절대 못 봅니다. 예. 그만큼 토트넘이 아스날을 싫어하고 아스날 팬들도 토트넘을 싫어합니다. 근데 아스날 팬들이 비지트 르완다보다는 비지트 토트넘이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항의를 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결국 해지를 하게 되는데 뭐 하지만 루안다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루안다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가 만큼의 그 자금력은 없지만 예. 그들이 걸었던 길을 천천히 자금자금 따라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포뮬러 1, F1 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이 포뮬러 1과 지금 접촉을 하면서 계속 F1 대회를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스포츠 워싱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 전철을 밟으려고 있고 다른 나라가 이제 또 하나의 국가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콩고예요. 콩고 같은 경우는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FC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했거든요. 바르셀로나에게 700억 원을 우리 돈 700억 원을 안겨줍니다.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계약을 했죠. 네.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과 전 세계 바르셀로나 팬들과 많은 그 축구계 뭐 팬들 전부 다 바르셀로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욕하는 이유 콩고가 어떤 나라예요? 똑같거든요. 콩고나 뭐 루안다나 내전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콩고가 웨지트 콩고라든지 콩고의 민주주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바르셀로나를 선택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이걸 덥석 잡은 거죠. 바르셀로나 뭐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잡을 수 있죠. 근데 덥석 잡고 콩고의 민주주의를 열심히 홍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많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경영적인 측면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바르셀로나 수뇌부는 정말 좋은 계약을 했는데 네. 팬들에게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계약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여쭤보면 바르셀로나나 네. 그리고 아까 아스날 같은 네. 이 뭐랄까요 구단은 부자 구단 아닌가요? 부자 구단이죠. 굳이 뭐 200억 뭐 몇백억 이 돈을 탐해서 구단 그 이미지만 실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굳이 이 돈을 그렇게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뭐 근데 이들도 200억, 300억 소중해요. 하긴 작은 이 돈 구단들도 아니죠. 그리고 맞아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콩고가 뭐 내전 상황, 스포츠 워싱 가릴 차지는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외로 재정이 안 좋군요, 바르셀로나. 여기서 이제 스포츠 워싱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 무슨 고민이냐면 스포츠 워싱을 시도하는 국가들 예. 이미지 문제가 있고 인권 탄압의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에요. 하지만 이 국가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의 이미지를 세탁해 주는 데는 어디냐? 네. 세탁해 주는 소위 서구의 명문 구단들, 네. 슈퍼스타들, 네. IOC, FIFA 같은 각종 글로벌 경기 단체들이에요. 네. 이 점을 지적해야 돼요. 누군가는 스포츠 워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앞서 교수님 말씀한 대로 니네 스포츠 워싱 하려고 하는 건 안 받아. 우리 안 받아. 안 해. 네. 라고 하면 스포츠 워싱이 성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돈을 받고 돈 준다고요? 우리가 세탁해 드릴게요. 하는 클럽들이 등장하고 스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IOC나 FIFA까지 뭐 이들 다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돈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애초에 스포츠 워싱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들이 항상 돈에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렇게 욕하지만 정작 그들의 돈을 받아서 그들의 이미지를 세탁해줬던 국가들은 단체들은 WWE, F1 그다음에 뭐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FIFA 리브 골프 같은 경우 새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PGA 골프도 리브 골프가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네. 경기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돈에 굴복하면서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카타르도 그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랬고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경기 단체들이 좀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네. 그럼 안 돼. 니네 이미지 너무 나빠. 안 돼라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돈 많은 친구는 어디 가도 다 대우받습니다. 네. 돈을 펑펑 쓰는 걸 보니까 예. 대접을 해줘요. 예. 그 처음에 이제 유럽 축구에서 안 돼라고 하다가 돼. 돈만 더 주면 돼. 네. 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피파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다 넘어갔다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는 이들로 인해서 페어플레이와 공정함이 생명이라고 하는 스포츠에서 이제는 돈이라는 반칙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세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질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워싱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2034년 사우디아라비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이에요. 예. 2034년 월드컵
유치는 정말 피파 월드컵 유치 역사상 굉장히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들었습니다. 이거 뭐 네. 유치하겠다는 국가가 없었다면서요. 사우디 말고는. 아니 뭐 호주나 인도네시아도 원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경쟁은 없었다는 게 맞아요. 네. 월드컵 유치 경쟁이 없었다는 게 맞아요. 단독 유치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단독 유치 신청이었고 그리고 사우디만 신청했고 사우디가 선정됐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였고 네. 그래서 사우디와 피파가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으로 가면 네.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그 탐사 보도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데 사우디가 원래는 2030 월드컵 개최를 원했어요. 스페인, 모로코, 이탈리아가 개최하기로 공동 개최하기로 한 이 2030 월드컵 개최를 원했는데 여기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면서 인판티노를 섭외합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아주 극진히 한대해주고 예. 관계를 잘 만듭니다. 어떻게 예. 만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 하지만 인판티노 회장이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축구계가 내는 목소리를 다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노출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2030년이 이제 앞서 말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죠.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이 세 나라의 공동 개최가 돼요. 네. 근데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대륙 순환별 배분 원칙에 의해서 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앞선 대회에 개최지가 선정이 되면 모로코가 아프리카잖아요. 네.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럽이잖아요. 유럽과 아프리카는 다음 대회에 제외됩니다. 네. 근데 북중미가 이번에 하잖아요. 북중미가 하기 때문에 북중미 대륙도 빠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미 대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남는데 남미 대륙을 갑자기 끼워 넣습니다. 2030년 대회. 예. 피파가 깜짝 발표를 합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초대 월드컵이 열렸고 월드컵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2030년 월드컵을 같이 개최하겠다. 그러니까 예. 총 6개 국가에서 하겠다. 이상한 구조가 나와요. 이상하네요, 이거.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남미가 3개 대륙이 네. 공동 개최를 하는 구조가 그건 또 나와요. 뭐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야. 이게 뭐야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2034년 월드컵 개최지는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세아니아에 호주가 아시아 축구 연맹에 가입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에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뉴질랜드도 사실 어렵죠. 예. 그러면 아시아가 전부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유치 신청을 합니다. 야. 유치 신청을 하는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호주랑 인도네시아가 우리도 할래 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유치 신청서를 앞으로 25일 안에 내세요. 짧은 기간. 월드컵을 어떻게 25일 안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호주랑 인도네시아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축구계에서 또 논란이 납니다. 야,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파의 월드컵 개최지 선정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 라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피파는 그 경기장 사후 시설 문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월드컵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4만 명 이상의 들어갈 수 있는 축구장을 7개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피파가 슬그머니 바꿔줍니다. 네. 4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냄새가 확 나는. 그리고 총회를 엽니다. 네. 총회를 여는데 총회를 화상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를 열고 화상회의에서 토론을 했어요? 토론 없어요. 투표를 하는데 박수로 합니다. 이건 진짜 문제 있네. 박수로 투표를 하면 민주주의가 붕괴한다, 무너진다. 박수 소리와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예. 이 화상회의를 정말 기이한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인판티노 회장은 뭐라고 하냐면 축구계가 분열된 모습 없이 단합된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훌륭하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비민주적인 행위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라는 네. 무기를 통해서 일종의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반칙이라는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통해서 이루어냈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우디에 가보면 늘 사우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우디에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국왕이 원하면. 자, 그런데 이건 사우디 내에서야 그들의 율법이든 법이든 그건 그들의 룰인 거고 이 피파와 월드컵이라는 국제 행사는 사우디 밖에서 다 통해요. 그래도 이건 좀 공정하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워싱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의 스포츠는 단순히 운동선수, 운동의 영역, 스포츠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국제 정치의 영역, 국제 윤리, 네. 국제 규범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워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험대를 피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시험대를 통과할지 지켜보는 건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피파나 뭐 수많은 스타들, 수많은 클럽들 이 스포츠 워싱의 동조자들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미래에는 합격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뭐 그나마 차선책은 이미 이거 결정된 거니까 네. 그냥 축구 그 뭐랄까요 발전에 사우디가 기여를 기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 계약을 하고 나서 네. 아람코가 갑자기 피파의 후원사로 들어갑니다. 최고네요. 그러면서 피파가 이번 월드컵에 북중미 월드컵 네. 올해 연도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냅니다. 아람코가 큰 손이거든요. 네. 아람코가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사죠. 네. 그걸로 위안 삼아야겠네요. 오늘 몰랐던 우리 스포츠의 이면 제대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배워서 반가웠습니다. 그간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